여의도 클래스 함께할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말도 못하게 밀려나는 양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긴 했는데 유독 국내장만 이렇게나 빠질 일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오늘이었죠. 조금 전에 그런 얘기까지 더해집니다.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그 원유 수출 라이센스를 박탈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또 치솟습니다. 이러면 또 내일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하다. 중동발 리스크 다시 시작되나?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의가 어렵사리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안 좋은 것만 보고 듣게 되기 마련입니다.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장 크게 밀려났으니 이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렸던 오늘인데요. 적혀있는 대로 유독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간밤 나왔었던 그리고 며칠 전 나왔었던 주요 투자은행들의 경고성 멘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오늘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그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정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은 또 괜히 또 신경을 씁니다. 반도체 업계에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그 반도체 업황이 얼어붙었던 기억이 있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메모리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의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아직까지 나아갈 방향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상당히 더 높은 구간을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찬물 끼얹은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오늘 관련한 종목들은 또 크게 밀려났기에 이런 부분들이 더 돋보였던 하루고요. 다음 또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리 시장 전체를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코스피,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 그 게임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만이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진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하지만 시장 오늘 크게 밀려났어도 외인들은 또 양시장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서요. 이 속에서 우리는 또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앵커픽 이슈로 어떤 거를 꼽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낙폭 과대주로 좀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숫자가 잘 나오는데 스토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는 존재할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더더욱이 그런 종목들은 좀 빛을 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눈을 돌리면 될지 그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지금 출발할게요. 네, 클래스 있는 스토리는 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박태준 위원, 조은정보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코스피며 코스닥이며 오늘 나란히 5%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치고야 맙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니 그냥 코스피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코스닥도 그냥 두드려 맞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말이죠. 정말 이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악재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됩니다. 박태준 위원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다. 고점에 대한 논란.
그런데 이제 밀리면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 되는데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키워서 낙폭이 커진다라는 문제점. 또 중동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시장의 발목을 잡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현직증 나는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좀 오전에 반등을 좀 기대했었어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일단 뭐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남들은 이제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권을 유지했다가 결국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의 고점 논란이기보다는 속도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올 연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가격대가 약 12만 원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1월 달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20만 원, 70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지금 6개월 동안 오른 거고요. SK하이닉스는 4배에서 5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란 종목이 있죠. 지난 1월 달에 이 종목이 지금 6개월 동안에 1월하고 6월 달에 어떤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10배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쇼티지 또 MLCC라든가 기판의 어떠한 쇼티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은 좋을 것으로 기대해서 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봤지만 너무 속도가 빨랐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에 대한 어떤 예측들은 뭐 다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이 투톱의 강세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그런 키 맞추기 장세를 많이들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못 오른 종목군들까지 특히나 5월, 6월 달 보게 되면 조선, 방산, 뭐 원전, 뭐 통신 장비, 증권 포함해서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군들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더 망가져 버렸고 상당히 좀 심각한 지수대까지 오늘 또 연출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일단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톱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아직 오르지도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일단은 시장의 중심 섹터, 즉 이 반도체 섹터의 상투는 아니다. 물론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충분히 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수익이 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점에 또 물려서 굉장히 또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즉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물론 이게 잘 들어맞으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장세 속에서 주식 특히나 이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빼앗기는 그런 어떤 실수를 좀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로 반전이 됐고 또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준 만큼 이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 연속성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을 너무 많이 빠져서 더 떨어질까 봐 매도하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사는 건 어떠냐?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급을 제외하게 되면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분기에 100억 이상의 지금 현재 100조죠. 100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률을 올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일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이 1,600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약간 300조에서 400조 정도. 그러면 PER 개념으로 본다면 5배가 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그런 어떤 반작용에 따른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상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귀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의연하고 또 용기 있게 좀 버텨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픈 그런 계좌들도 정말 수두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참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서의 방송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얼마나 이제 고민을 해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은정보 위원님, 그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조정도 언젠가는 나오겠지라는, 그리고 제법 세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보란 듯이 계속 올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이 코스피 9천 넘어갔고 이제 만스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쫙 밀립니다. 네.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또 밀리고요. 오늘 시장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참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대략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 네.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아프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무해주고 이렇게 또 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감성 타치를 할까? 그러면 제가 좋은 정보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아프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네. 또 하나는 이 주식을 할 때 정말 냉정하게 할 것인가. 이건 그래서 오늘 제가 담담하게 네. 30년 경험으로서 여러분께 그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에요. 고레가 인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금기 상황은 뭐냐면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메이비, 희망 고문이에요. 오늘 이 장을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뭐였을까요? 야, 내가 조금 절제 있게 정말 과거에 그랬더라면, 제가 그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대입시키면, 야, 그때 코스피 지수가 9,300포인트였고 삼성전자가 37만 원이었대. 그때 매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얘기한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 그때 되게 고독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 저는 하늘에 내린 기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외면하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세 가지 순서입니다. 첫째, 이 뭐 감성적으로 아까 주식시장에서 내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라. 희망 부분은 이제 버리셔라.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내린 이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힘내십시오, 참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과연 반등의 트리거는 없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될 것인지 경험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 조정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왜 그런지 보실래요?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가격,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다. 이거 지금 제 그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모든 요인들의 하나의 인터그레이트, 집적돼서 나타나는 게 기술적 지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뭘까요? 헤드 앤 숄더형이에요. 우리 소연님께서 보세요. 헤드, 이 머리, 양 어깨거든요. 네. 이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제가 3월 달에 대접이 될 것이다. 7월 달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는요, 좋은 굿뉴스만 나와요. 굿뉴스만 나오죠.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안 보이고 늘 가는 놈이 간다. 신고가, 못 먹어도 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보지 마라. 특히 직장인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오징어 게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개인 투자들이 딱 걸려들기 좋은 그런 자리였어요.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미 100%가 올랐어요. 금년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더 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래서 삼성전자, 아까 박철진이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주가는요, 그랜저 검정에서 선 반영해서 가불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그렇게 영업률이 84.6%인데 왜 이렇게 내릴까요? 항상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 예견된 조정이었다. 기술적 과열을 시키는 그런 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또 환율이라든가 외국인 매도도 부담되죠.
그리고 제가 가장 경계했던 건 정말 우리 개인처분께서 초심자의 행운, 그다음에 야수의 심장으로 이 시장에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경험해서 그랬을 때가 거의가 꼭지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진짜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더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아까도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수익을 그때 쓰는 전략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차트에서 지금 빨간색 굵은 선 쳐져 있는 부분이요. 혹시 네. 저 라인이 어떻게 지지가 안 되면 추가 하락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거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의 트랙은 없느냐? 네네.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제 거의 과밀되어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지수가 22% 빠졌죠. 네. 그러면 장 마감 후에 웬만한 종목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작년에 200만 원 하회했었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일 갭 하락할 거예요. 지금 바로 호름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서로 공격하고. 이게 참 주식하다 보면 묘한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봤어요. 3월 달에 2월 말에 전쟁이 났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과열구세는 꼭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미 주가가 걸핏하면 내리고 뭐 사이드카, 그 서킷 브레이크가 뭐 그냥 식은 죽듯이 나오니까. 예. 그럼 내일은 좀 달려봐야 돼요. 추세를 살릴지 안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일 갭 하락하면 120여 선이거든요. 살짝 내릴 수 있어요. 전저점을. 이 빨간색 잘 보셨는데. 네네. 내일은 오히려 갭 하락하면 내일은 매수하는 날입니다. 최소한. 삼성전자 오늘 매수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음봉 2개는 만족하지 못해요. 음봉 3개를 나오고 역전대망치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만약에 20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에서 매수 구간입니다.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점들이 30% 넘게 빠졌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시고 하나만 더 지난 걸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푸어로 차트입니다. 분기 차트예요. 자, 이렇게 장 때문에 나오는 데서 또 뽑을까요? 이건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반등은 내일 갭 하락할 때 나올 거예요. 그 추세를 돌리는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에서는 이미 추세 변면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그때 쓰는 전략은 뭐느냐? 이제는 초심자의 행운, 그다음에 또 야수의 심장보다는 냉철한 인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은 갭 하락 매수하라 했잖아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9일을 반추해보면 그때가 기회였던 것처럼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올 자리다. 예. 그러면 추세 매매보다는 스타카토 전략, 방면이 짧게 짓고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는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경험자에서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예, 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좀 무섭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혹시 해답이?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앵커픽으로 그런 종목들 없나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뭐 다양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부각되긴 했지만 조선, 방산도 뭐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는 뭐 말할 것 없이 저 바닥에 놓여 있고요. 로봇도 좀 소외된 지 오래됐고요. 다양한 구간이 놓여 있겠습니다만 박태준 위원님,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주신다면 어떤 쪽 바라볼까요? 사실 뭐 앞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이 더 반등이 와도 세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성 이슈는 없다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이 지난 5월, 6월 두 달 동안에 반토막 난 종목군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상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좀 이상하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 때가 됐는데요. 아마 실적이 오픈이 되게 되면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나 날 그럴 상인가를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지난 5월 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종목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더 두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 AI 카테고리로 놓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업종 대표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통신 장비라든가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더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양반이라고 할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종목군들 한 2종목 정도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사야 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단지 가격이 싸다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요,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는 걸 돌려놓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높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뭐 30%가 떨어졌네, 50%가 떨어졌네 이런 단순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좀 확인한 이후에 좀 또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잦아드는 그런 시점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이제 신고가 패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10배가 올랐어요. 참 대단하죠. 반년 만에 10배가 오른다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1000%죠. 10배 이상 수익이 난 이후로 지금 주가가 고스란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대에서 1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좀 이상적인 수급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일단 사들어가는 그런 시점은 맞습니다만 시장에 앉아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마콘덴서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주가가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어떤 패턴의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안정성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박태진 위원님의 의견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께도요. 네. 낙폭 과대 종목들 아니면 섹터들 코스닥 시장 좀 봐주십시오. 사실 위원님께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코스닥 시장 너무 힘들어요. 계속 밀립니다. 뭐 이런 진단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데요. 왜 이렇게 밀리는 것일까요? 정말 이제 끝이 없잖아요. 네. 이 기회를 이쪽에서는 찾아볼 수 영 없는 걸까요? 제가 무서워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유행어가 코스닥은 날마다 빠지네. 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지수 9,000포인트를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누인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혜택을. 코스닥이 참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박태진 위원과 약간 반대되는 기회를 가지고 좀 시장을 봐요. 뭐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한번 걸핏하면 썩기뿌리 사이드카 내리고 변동성이 극심하잖아요. 그럴 때 시장의 패가 바뀌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하반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째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아까 소연했기는 코스닥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정도였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이 삼성전자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네요. 나죠? 네. 저만 매수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경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폭 메리트가 많고 외국인들이 지금 신나게 코스닥에서도 코스피에서는 매도하거든요. 오늘 약간 매수를 했지만 매도하고 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에서는 47조를 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조 5천을 매수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느 섹터가 될 것이냐? 2차 전지에는 조금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가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우리가 그냥 도매금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NBI라 해서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에 이 차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코스닥은 많이 내리고 있죠. 그러면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모습인지. 자, 오늘까지 음선이 5개예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계속 다중바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린다도 제한적일 거예요. 패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수급 이동 가능성이 저는 반도체에서 긍정적인 제약 바이로 돌 수도 있다 보거든요. 개인들은 아직도 야수의 심장입니다. 외국은 47조를 매도했잖아요. 1조 5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상징적인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장에서 종목이 없느냐. 바로 낙폭주 중에서 제가 두 종목 예시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인할 때 저는 약간 궤를 달리해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봤어요. 매도업이에요. 이틀 동안 48%나 올랐고 또 하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따가 마키나락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내렸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우리 한번 코스닥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실게요. 코스닥 제약바이오입니다. 긍정적이고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반등이 나올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월봉을 보셔도 지금 이제 7월 달도 중순에 저분들 있거든요. 120월선 지키고 있습니다. 고점 되게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서 더 내릴까요? 네. 참 어려운 장이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네, 뭐 일단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당장 하루하루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먼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양시장 모두 낙폭이 워낙에 두드러져서 종목들을 이제 보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앞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라는 데 초점을 두고 최대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대준 위원님의 포트 안에 한국콜마와 BGF 리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위원님 여전히 괜찮을까? 관심을 가져도 될까? 챙겨주십시오. 일단 오늘 제동이 걸렸고 어제도 고점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치였죠. 이게 마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도 남아 있고요. K-뷰티가 과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 중동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틈새로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신고가 돌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목표까지 좀 상향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매수 시점을 다시 포착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BGF 리테일도 점검할까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뭐 편의점 관련주 이제 뭐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빠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막 출렁이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덜 빠진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주들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도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유효하고요.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지금 이제 1인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고 혼밥, 혼술 이런 게 이제 트렌드로 지금 현재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BGF 리테일, 이 편의점 관련주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하나 볼게요. 마키나락스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또 시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할게 또 갑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아마 2,7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키나락스 뭐 산업용 AI 이런 데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제가 들고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83,000원했던 종목이 뭐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상한가 한 번, 두 번, 80% 넘게 올랐네요.
이거 있잖아요. 일단 일정 부분 3만 원 싼 거 찍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했을 거고 만약에 좀 일부 가지고 계시다면 3만 3천 원까지 보시는 전략 괜찮다. 뭐 장이 좋았으면 여러분들 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다만 이게 바로 2011년 종목에서 가장 핫하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는 데서 그래도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께 보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주 하나씩만 더 추가해 볼게요. 박태준 위원님 어떤 쪽으로 갈까요? LG전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만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니라 LG전자 실적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최근의 흐름도 주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또 거래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안정을 찾고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25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15만 원 손절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박태준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으로 접수를 해둡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도요. 지난번 한번 들고 나왔는데 바이오에서 조금 이제 뭐 시장학교 조정받은 D&D 파마텍 AS경 다시 한번 들고 나왔네요.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메스라한테 라이센스 아웃되고 또 이제 서로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메시라고 해서 그것도 미국에서 지금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뭐 다중바다가 좀 완성하고 좀 윗방울이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은 정보 위원님의 종목도 챙겨두겠습니다.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십니까? 네, 시장의 큰 줄기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연될 뿐이죠. 이 틈새 시장을 잘 극복해내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할 겁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는요. 오늘 좋은 정보 위원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참 이게 답이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시장이 뻗어나갈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미국 나스닥 선물, S&P 선물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오늘은 아시아 증시 중에 우리가 제일 크게 두드려 맞았는데 내일은 좀 괜찮을까요? 이재석 위원님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또 어김없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할 이슈들, 봐야 할 섹터들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아이디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메가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건설사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연출이 됐는데 캐치가 됐는데 위원님 그런 쪽 여전히 좀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 자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1,000조 원 정도를 서남권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1,000조 원이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가 되면 사실은 리스크적인 측면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벌어들인 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번 돈의 일부는 또 거기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주주 입장에서는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지만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 또한 이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 지금 반도체 호황이 28년도까지 뭐 이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28년도까지 이 메가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생산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속도전을 얘기하지만 사실 속도전이 거기에 일정에 맞아 떨어질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선화권에 투자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쪽의 섹터에서 공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와 용수인데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이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죠. 이 평택 쪽의 공장에도 제가 우연하게 가봤는데 예전에 이제 만들 때 보니까 그 옆에다가 화력발전소를 같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인프라 투자를 누가 하느냐? 이제 정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대형 투자를 하다 보면 최근에 부각된 것이 중소건설업체였는데 실제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갖다가 중소업체에다 맡길 것이냐. 물론 맡기는 부분도 있겠죠. 뭐 재수주를 받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런 대형 건설업체들 그쪽이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단 중소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거래가 하루 쉬고 있는 금호건설. 금호건설 쪽이 가장 많이 올랐죠. 4,000원대부터 뭐 거의 3배 이상 올랐는데 근데 금호건설 쪽이 이 건축과 토목, 플랜트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움직였었고 의외로 중소업체보다는 대형업체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건설업체 중에 GS건설입니다. 뭐 이 회사도 뭐 아파트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플랜트라든지 건설 인프라 뭐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조정받은 이유는 뭐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이런 충돌로 인해서 그런 어떤 리스크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의 흐름들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는 수급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연기금 뭐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이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그 충돌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안정적인 수급에 이어지는 이런 대형주가 오히려 추후에 어떤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받을 때 실제 수주는 이런 대형 회사들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한 군데 더 본다고 보면은 대우건설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토목이라든지 플랜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대량 매수를 했고 오늘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더 강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외인들이 자꾸만 빠져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 종목으로는 최근 들어서 계속 사자 움직임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군요. 기관, 연기금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소건설사만 움직일 것이냐? 아니다. 대형사들도 한번 보자라는 시각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설, 또 GS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은 오늘 정지였지만 또 내일은 이제 풀리게 되고 흐름을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것저것 놔따지고 시장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즌 종료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담아봤는데요.
아우, 시장은 진짜 어떻게 이 뭐 바라봐야 되는지 매일같이 봐도 영 뭐 감이 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오를 때는 오를 대로 감이 안 왔고 이렇게 밀리니까 또 이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또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이렇게 급락장인가 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원님 요 최근에 요 지금 몇 시간 뭐 이제 오늘 장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2달여 만에 한 1,500원 아래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했었어요. 어제 이제 간밤에 야간 시장에서도 조금 급락세를 나타내기에 이제 환율 진정되면 뭐 시장에도 좀 득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떨어지는 데는 뭐 장사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시장 전체를 좀 어떻게 아울러야 할지 변동성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된다고 봐야 될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환율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네. 이제 수개월 전만 해도 1,400원 이하로 언제 내려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네, 네. 1,450원, 1,470원이 넘어서면서 이거 굉장히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큰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우리가 1,400원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1,400원대 초반대 네. 그것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뭐 1,500원대가 고착화되고 1,500원대가 한동안 지금 이어지면서 원래 환율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 길을 잃은 그런 환율이 됐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1,400원대 뭐 중반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까지는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들을 다시 확보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바로 반등 시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6월 말 끝나고 나서 7월 달부터 6월 말과 7월 달 초 이때 이제 월 말과 월 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지면서 다들 좀 지쳐가고 있을 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져야지만 이 반등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환율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10일 날 ADR 상장을 하는데 이 하이닉스가 상장한 이후에 ADR을 상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주는 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해외 그러니까요. 증권사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뭐 작전 같은 게 아닌가 그들만의 그런 어떤 플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ADR을 갖다 우리나라에 와서 또 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높고 이쪽은 또 낮아지면은 실제로 또 팔 수도 없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ADR 상장 이후에 ADR이 평가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를 좀 기다려 보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숨지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들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증시가 화랑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실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증권주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 뭐 삼성증권이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우리가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도 매출이 크지만 삼성증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탄력이 떨어졌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이런 실적이 부각될 때 바로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삼성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만 봐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크실 텐데 다시 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되면은 삼성증권이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또 관심권에 넣어두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요 이슈는 계속 이제 이번 주잖아요. 금요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수요 예측이 마무리되고 9일에 이 공모 가격이 이제 오후에 현지 시간 오후에 이제 결정이 된다 하니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뉴스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상 위원님의 관심 종목, 그간의 관심 종목들도 추적해서 점검을 또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하프타임 빅매치 시간을 통해서 가운전선이 제시가 됐었고 짧은 시간 안에 또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었고 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중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가운전선의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가 7월 23일 날 무상증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지금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은 사실은 무상증자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이 이제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7월 23일 날부터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지금 조정권에서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어제랑 오늘 한 100억 정도에 가까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상승 탄력도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종목 더 갑니다. 남화토건이 이제 역시 하프타임 빅매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됐고 어제로 포트에 들어왔어요. 어제 오늘 흐름 봅니다. 호남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이제 테마로 또 엮여 있기도 한데요. 와, 흐름이 뭐 시장 뭐 안 봅니다. 그냥 이제 제갈 게 가는 종목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어 버렸는데요. 와, 이 와중에도 장중에 막 치솟곤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은 이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텐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을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아직까지도 지금 움직임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런 중소건설사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기서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뭐 한 종목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에서는 항상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 관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더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새로운 종목 듣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거 갈까요?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을 가져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K뷰티가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녀공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마녀공장은 이 비건 화장품으로 많이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65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천연 성분 스킨케어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GS25와 함께 이 소용량의 제품을 출시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325% 성장을 하고 있고 10거래일 연속해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로는 수급만 보고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무료 방송 이야기도 듣죠. 이제 잠시 뒤에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네, 역시나 뭐 돈이 몰리는 쪽 섹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공략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특징적인 종목 C랩, 지금 삼성 SDI와 SDS랑 3,100억의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점상한가를 갔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화면에서 바로 방송 입장 버튼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진행이 되는 이재상 위원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저희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